이태원 참사 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진상규명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하죠.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다, 희생자 대신 사망이다 이렇게 표시한 거 가지고 이제 어제 1시간 동안 여야가 난리가 났는데 근데 대통령도 이제 희생자 참사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왜 여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더니 김대기 비서실장 네.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썼다. 정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이 사람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정치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기소장이나 공소장이나 뭐 이런 데는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아니면 무슨 뭐 행정적인 처리하는 서류에는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자리예요. 국민들이 느낄 때 이건 참사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때는 희생자하고 참사라고 부르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부르는 게 뭐가 문제인데 대체. 저는요 이거는 정부의 책임을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 뭐 예를 들면 참사가 사고로 일어난 거지 우리의 부실 대응은 없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률적 용어나 아니면 행정적 용어라고 해서 그걸 꼭 써야 됩니까 여기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 나와서 국민 앞에 얘기하고 국민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지 이게 어떻게 사고입니까? 아니 막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컨대 이걸 막을 수 없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에서. 근데 참사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 제대로 잘 막았거나 행안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했기만 했어도 이런 사고 일어났겠냐고요. 그럼요. 그럼 그걸 참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멀쩡한 길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 즐기러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 기관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참사지 뭐가 참사예요 대체. 그걸 참사로 얘기하면 무슨 홍길동이야? 그러니까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의 뇌구조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틀려. 사고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책임을 자꾸 축소하려고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쓸 이유가 없잖아. 자기 만약에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어 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기 입에서. 그러니까요. 정말 공감 능력 제로에다가 완전히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제 더 황당하고 염치 없고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웃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야 대통령실에 있다는 사람이 야 우리 위해서 우리를 가지고 이래저래 잔소리하고 지네 잘난 척하던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저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교수님도. 알죠. 강승규 시민사회 네. 수석 수첩에 네.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네.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가 있어서 저 글자 누가 썼습니까? 아 저게 딱 카메라 이데일리에 딱 사진이 잡혔어요. 딱 잡히니까 황급히 김은 옆에 앉아있던 김은혜석이 황급히 지우고 지웁니다. 있잖아요, 지금. 네. 저 글씨 누가 썼냐? 보세요. 지금 사인펜으로 아주 그냥 본인이 딱 들고 있던 거 어떻게 이렇게 손빠르게 가서 썩 뜨고 지우고 했겠어요? 자기가 썼으니까 그랬겠죠? 자, 그런데 네. 이걸 지우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네. 아까 그 웃기고 있는데 딱 보여줬는데 이제 딱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누가 썼냐 했더니 김은혜 수석이 자기가 썼다 인정하더만요. 그러니까 뭐 물어봤죠. 누가 네, 왜 이런 일을 네, 썼냐. 그랬더니 네. 뭐 본인이 썼다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왜 또 썼대요? 뭐가 그러니까 또 웃기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해명을 그냥 전해드리면 국회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다. 자기들끼리 어제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 또는 국회의원들이 볼 때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 얘기 봐. 어제 제가 이제 노영희변호사 만났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 근데 오늘 회의하는데 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제 얘기가지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쓸까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 국민의 아까운 목숨을 그렇게 희생시켰으면 네. 반성하고 침통해야 하면서 조심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야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네 그래? 그래 잘했어. 웃기고 있네. 지네끼리 그렇게 비웃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뭘 해명은 보여줘요 그거지 사실은. 그렇지,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들 해명은 이거야. 어제 했던 얘기 가지고 쓴 거네. 그게 말이 되냐고. 어제 뭐라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라는 모르지. 말이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이게 본인들은 해명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질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정부의 책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썼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들은 해명을 뭐 어제 있었던 일 가지고 서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도 그거 좋아. 그럼 당신 말이 맞다고 씁시다.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부분이 웃겨서 그렇게 웃기고 있냐라고 썼냐고 지네끼리 소곤소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뭐 그것도 물어봤어 사실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수석 말은 본인은 뭐 그게 어제 있었던 일 가지고 얘기한 거지 오늘 뭐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질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의 선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이해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웃기고 있냐고 썼냐고 그랬더니 그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맞아요. 있었어요. 질의하는 과정이었지. 강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김성환 안보실장한테 이태원 참사 대응 당신 잘했냐? 그때 뭐 했냐? 그렇지. 그 종적을 밝힐 수 있느냐? 행적을 밝힐 수 있냐? 왜 그 시간에 대통령 4시간 동안 경찰 보고 뭐하고 보고만 있었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네끼리 앉아가지고 수석이라는 사람,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웃기고 있네. 그 지네끼리 쏙닥쏙닥 그거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질문이 얼마나 가짜면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 엄중한 장소에서 그 걸리니까 이제 남한테 미룰 수는 없고 본인이 썼다고 이제 인정은 합니다. 네. 야 그러면서 대통령실 홍보수석 무리를 빚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이 무리를 빚은 게 한두 번이에요. 지난번에 바이든 난리든도 그렇게 우리를 국민을 바보로 만들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이대일가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도중에 김대기 실장하고 둘이서 김은혜 의원하고 사적 대화를 나누냐 구체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해명을 해라라고 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 새끼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해도 사과도 못 받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와서 이러고 있는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인데 그런 우리가 웃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는 온 사람이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냐. 위원장이 먼저 자백을 받고 사과를 명확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호영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진상을 파악하라고 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당혹스럽대. 자기가 그 공범 아니에요? 뭐 당혹스럽게 뭐가 당혹스러워요? 시끄러워지니까 김 홍보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강승규 수석과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국회를 모욕하는 것처럼 비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이건 오해를 빚은 거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대화를 나눴냐 물어보니까 공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인정하나? 근데 내용은 무슨 말인지 공개할 수가 없다? 왜?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보통 학생들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걸릴 때. 보통 교수님들이 앞에서 떠들고 이렇게 강의하고 그럴 때 항상 그 엄마 아빠가 혹은 내들 어른이라는 사람이 상사가 뭐라고 하면 자기네끼리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옆에 있는 짝꿍이랑 앉아가지고 참 웃기고 있네.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선생님이 딱 걸렸어. 야, 나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해? 그러면 뭐라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고요. 예, 뭐 진봉이가 딴 잘못해서요. 예, 진봉이가 저를 콕 집어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그래 진봉이가 어떻게 했는데 말해봐라. 그러면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진봉이를 위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어제 이게 대통령 홍보실의 홍보 수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서실장과. 이게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넘어갑니까? 안 되지. 야, 윤리에 최소해야 돼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모욕하고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 알기를 정말 뭐같이 알고서 그냥 한마디도 안 주고 따박따박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다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 대통령실에 나온 내가 패널이 아니잖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변하고. 흥분하고 안 되는데 흥분하고 이 있네. 사람을 내가 딱 코너로 몰아야 되는데. 왜 코너로 몰아? 네, 가자겠습니다. 네. 자, 네. 이 얘기도 하죠. 뭐? 국민의힘 밑에 이거 음모론. 음모론. 음모론 어제 얘기했잖아. 음모론. 직업적 음모론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만희 위원인데요. 네. 사고조사라는 표현을 뒤로 하더라도 황당한 음모론 이런 거를 제기하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여당의 위원장이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떠도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 진단을 어제 했습니다. 그렇죠. 왜 뭐가 도대체 음모론이라는 건지 보세요. 그날의 진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알려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놓고. 각시탈을 쓴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진짜 이것도 야 이거 어쩌고 웃겨. 없어요. 처음엔 토끼머리들을 잡아라 나 이랬으니 그랬다, 이제 각시탈을 잡아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또 각시탈도 아니래.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아니라고 나왔어요. 경찰이 뭐라고 네, 아니래, 그러냐면. 진짜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황당히 뭔지 아세요? 뭐예요? 토끼머리는 밀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밀어. 됐잖아. 네. 근데 그 경찰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라 혐의 했어요. 없음. 네. 그러니까 뭘 각시탈을 각시탈이 들고 나서 갑자기 등장해, 갑자기. 각시탈 쓴 사람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거야. 길에다가. 그래서 넘어졌다는 그 사람들 거야. 넘어지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일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네. 해바라기씨 오일도 있고 얼마나 여러 가지가 비싼데요? 있잖아요. 아보카도 먹기도 오일을. 어려워요. 그리고 그날 아보카도 오일을 뿌리지 않았대요. 아니 아보카도 오일을 왜 뿌리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가지고 넘어질 수 없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왜냐하면 끼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진 게 아니고 밀어서 넘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을 가져와. 그러면 아보카도 오일을 압수수색할 거야? 아니 각시탈 쓴 사람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그냥 한 명 타겟 정해가지고 걔한테 붙은 거 모는 거야. 그렇지. 야, 이럴 이게 수도 음모지. 있어요? 뭐가 아니 이게 음모지. 마약 수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이 음모론자입니까? 아니 그리고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요 대통령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이 네. 날 뭐 행사인가 거기 가셔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한동훈 장관도 마약을 척결하겠다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마약에 그날 또 서울청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일날 마약 수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사실이고 그래서 마약 했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약 수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인력, 기동대나 이런 인력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했으면 이 사고가 안 날 뻔했는데 네. 너무 마약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 어떻게 음모라고 얘기하냐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말이 그겁니다. 됩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음모지.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가지고 시민들을 넘어뜨리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음모죠. 근데 아니 그리고 이태원 오는 사람들은 아보카도 오일을 갖고 옵니까? 그러면 거기를? 아니 왜 아보카도 오일을 가져오는데? 짜증나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면은 그 사고를 안 나도록 관리하고 질서 유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여기 놀러 온 인간들이 이렇게 다 후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다니까요. 선생님 때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자기네가 이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얘가 잘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르고 앉았어요 지금.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야, 그러니까 너무 황당무계한 데다가 예. 어저께 지금 음모론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네. 황운하 의원하고 김어준 씨 김어준 보고 씨는, 네, 그랬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죠.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모론을 너무 좋아해 이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상대방에게 좀 덮어 씌우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얘기도 봤습니까? 뭐요? 대통령이 경찰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4시간 맞아요. 동안 보고만 있었냐면 화냈잖아요. 그런 자기는 얘기했죠. 보고 제일 먼저 받았다 그러면서 예. 그 다음에 더 벌어진 황당한 일. 제일 먼저 보고받고 제일 먼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그 지금까지 나온 거에 따르면 예. 그 다음날 오전에 거의 갔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아니 보고 먼저 받아서 그날 가야지 원래는. 근데 그날 안 갔어요. 저 거기까지도 좋아요. 네.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래놓고 압사요. 아. 뇌진탕이었겠지. 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아보카도 말했다는. 오일인가? 그래서 그래서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일인가? 오일이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 오일에 미끄러 넘어졌다고. 근데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그렇게 처리를 잘하고 미리 보고도 받았고 잘 알았으면 경찰한테 질타를 할 정도라면 이게 뇌진탕이 아니라 압사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 텐데 알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또 뭐라는 줄 알아요?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마 그랬겠어요?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YTN에서 보도가 됐고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상을 어떻게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못 믿는 뭘 믿는데? 영상도 못 믿어. 말도 못 믿어. 자기네가 한 말도 인정 안 해.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해 어처구니 보세요. 없어. 아니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잖아요. 네. 이 발언도 남아 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다 남아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전면 부인해. 그러니까 뭐 증거가 나와도 몰라. 우리는 그런 적 무조건 없어. 부인해, 무조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무슨 증거 국민들이 볼 때도 누가 봐도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또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도 안 했대.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아니 그럼 본 사람들은 뭐예요 대체? 바보에다? 이렇게 우리처럼 분노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공. 아, 천공 그분이 그분이 지금 화가 났어요. 이 상황에 뭐 대해서. 때문에? 이제 내가 나서겠다. 나서라고 그러세요. 국회도 좀 나오고. 자기들 못 견디겠나 봐. 아니 국정감사에서 그분 좀 오라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국정감사에서 천공 출석시키고 그걸 진짜 그 청문회에서 생방송하면 어때요? 나올 것 너무 같아. 좋아, 너무 좋아. 자기가 나온다 그랬잖아. 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공이라는 자가 자기 입으로 자타공인 나는 대통령 부부의 멘토라고 하고 다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최고님. 대통령 부부의 멘토라고 무속신앙의 도사라는 사람이 아무런 뭐 것도 없는 전과 되게 상당히 많다는 그분이 내가 대통령의 멘토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대통령이 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 행동하는 것마저도.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승으로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멘토를 따라서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좀 추앙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면서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지경까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말이 안 되지. 뭘 나서기 가만히 있으세요. 와. 아니, 나서는 건 상관없는데 저는 국회까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정감사 할 때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참고인 뭐라 그래, 그걸. 출석하게 해서. 증인?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서 그 자리에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네. 물어보고 야당 네. 의원들이 정말 멘토 맞냐? 네. 본인이 하신 대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냐? 이거 물어보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해줬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니 나서세요. 나서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천공의 말을 듣고 대통령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말 안 듣는다 나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러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을 안 하냐고. 사람이 사람들 쫓아 기업들 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라든가 뭐 나라에 대해서 쓰잘데기 없는 말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보도가 되고 다 말이 되는데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렇게 자꾸 연결관계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아니면 아니다. 뭐 맞으면 맞다. 저희 끊어줘라. 그렇지. 그렇게 말 해야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부인을 모르겠어. 하든가.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그리고 아니면 당신 입 다물어라라고 그렇지. 하든가. 응.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연관이 없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왜냐면 자꾸 국민들이 의혹을 갖잖아요. 언론도 보도를 네, 하고 그러면 네. 이런 문제를 차단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불안감을 씻어줘야 되잖아. 그럼요. 국민이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이 자기 때문에 지금 법사름에는 아주 그냥 신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돼.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가짜 뉴스는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이 지금 천공이 하는 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둔다는 거는 진짜 뉴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가? 그렇잖아요. 지금 가짜 뉴스는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겠다고 얼마나 맨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만 하면 쫀쫀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분인데 왜 천공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동훈 장관님? 문제가 심각하네. 생각해봐요. 어제도 기사 나왔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짜 뉴스는 전부 다 뿌리를 뽑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 대통령의 멘토요. 내가 앞으로 나설 것이요. 그게 가짜 뉴스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큰 희생을 치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얘네들이 한 거예요. 망언이지, 그걸 지금 망언. 말이라고 해요. 뭐라고 망언. 해요 도대체가. 이런 사람은 왜 가만 냅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말려 들어갔네. 최진봉에게 말려 들어갔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발언을 하지 나 혼자 막 않았습니다. 원맨쇼를 하고 있네, 이제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출연료 나 얘기 주세요. 본인 오늘 출연료 받아갈 자격이 없어요. 자, 예.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 때문일 수 있다. 경찰력이 너무 분산되고 특히 용산경찰서 사람들 봐라. 대통령 오고 난 다음에 만 시간 48시간, 만 48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하더라. 말이 됩니까? 좀 많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지. 그럼 어쩌겠단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병력을 운용을 하잖아요. 그게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태원 행사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가 그날 하루 있었어요. 그 하루 동안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는 관저로 들어갔어요. 이사를 했어요. 네. 그전에 그 당시에는 이사를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네. 대통령 부부가. 그러면 그 인력을 좀 빼서
아니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그 그럼요. 뭐라 그래 융통성 있게, 할수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해야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태원이 그날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미리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으면 돼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아니 네. 사람도 없는데 그걸 지키느라고 이게 중대인가요? 거기 가 아니 있었다며. 그리고 가는 동안은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그러니까 옆이었어요. 그 바로 그럼 빨리 옆이에요. 가서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그래, 되잖아. 그리고 또 가면 되잖아. 네. 다시. 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 아니,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대체. 그러니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무슨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 부부가 있었다고 하면 네. 그거 지켜야 되겠지 그러면 좋아요. 그거 지키는 건데 그 당시 없었다며요. 빈집이었다니까. 그 집을 왜 이게 중대나 돼가지고 지키고 있냐고. 더 중요한 곳에 빨리 배치했다가 그거 이제 이태원 그거 끝나고 나면 축제 끝나고 나면 다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빈집이 최진봉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그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대통령이 돼요? 지금- 왜 말이 안 돼?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아니 말이 돼?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지. 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죠. 존재하는 국민이 사람이잖아. 없으면 있을 수 아니 없는 국민보다 사람이죠. 자기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럽니다. 국민을 아니, 섬기는 사람이잖아.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빈집을 지키라고 한 장관, 행안부 장관이 장관, 잘못한 거다. 그쪽에 있는 경찰청장 이런 사람 잘못했겠죠. 윤익은 이런 사람이 그럼요, 문제라는 당연하죠. 거죠? 그런데 예. 이상민, 윤익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 중대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난 절대 안 내려간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님 보셨죠? 제가 진행하고 답변하는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에게 출연료 2배 주셔야죠. 제가 1인 2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인 2역. 네, 하나만 더 하고 뭔 가겠습니다. 몇이요? 여보세요, 바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검찰이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8억 4천 얼마.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야, 근데 증거라고 나온 거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돈을 전달했다는 돈가방. 그것도 자기 그것도 가방 아니라잖아. 김용 가방도 아니야. 아니잖아요. 김용 씨 집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유동규 집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돈을 전달했으면 그냥 가방 쳐 놓고 오는 거지. 돈 다 빼고 풀어가지고 가방 가져가. 빼고 가방 나 이거 돌려줘 이러고서 갖고 다니나 봐요. 계속 그 가방 쓰려고 왔다 갔다. 아유, 근데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 이를 전달했던 유동규, 네. 정민용 이 세 명의 말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 그것들을 적어놓은 것 같은 메모가 있다.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돈을 줬다거나 그런 증거는 없어. 그 돈을 김영이 써가지고 뭐 했다던가 이게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있단 없어요. 말이에요. 네, 현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김용 씨는 자기는 완전히 소설이라 그러던데. 그렇죠. 소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메모라고 하는 것도 네. 누구야 정민영 씨인가요? 그분한테 넘어간 것까지밖에 없어요. 유동규 씨한테 넘어간 증거만 있는 거지, 메모가 있는 거지. 네. 유동규 씨 김용한테 넘어간 메모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뭘 그 메모 가지고 그 김용한테 넘어갔다고 증거를 제시할 수? 또 하나 그럼 변호사한테 내가 물어볼게. 물어보지 마요. 물어볼 거야. 10분당 5만 원. 생각해봐. 무슨 면담이야? 아니 상담료. 생각해봐. 네, 네.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해서 기소했어요. 네. 돈을 줬다고 공범이잖아 그러면 돈을 네. 줬다고 그 사람들을 왜 불구속하는 거예요? 원래 돈 준 사람들은 추사 협조하기 때문에 다 불구속이야? 풀어줘요. 네, 항상 풀어줘요. 협조해줘서? 네. 그 세 명이 그리고 말을 맞췄어. 돈 받았다는 사람은 어. 그 사람 혼자 계속 부인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돈 줬다는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이런 각이 나와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증거도 없이 세 명이서 예를 들면 뭐 이랬다. 자기네끼리 딱 예를 들면 말을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돈 받았던 사람 없지만 세 명이서 전부 다 나 최진명이 줬어요. 라고 그게 말이 얘기하는 되냐고. 거야. 나는 안 그럼 받았는데. 최진명이 아니라고 부인해봐요. 그 나는 안 받잖아. 안 내가 받았잖아. 줬잖아요. 뭘 줘 언제? 어머, 내가 어저께 빵도 사주고 뭔 지난번에 소리야. 어제 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 그래요. 내가 나랑 같이 빵집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내가 그 빵 가방 속에다 돈 넣어줬잖아요. 뭔 소리야? 빵만 있었는데 가방이 엄마 무슨 돈이 소리? 어디 있었어? 무슨 소리? 여기 내가 5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나 진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어쩌고 어처구니가 저쩌고 없네. 하니까 안 되겠다. 최진명 네. 거짓말쟁이 너 교도소 가 있어라. 구치소 잡아내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됐던 그러니까. 거. 노영이 너 잘했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돼 이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냥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나는 나무긴데 내가 왜 억울해요? 난 지금 당신 때문에 풀려날 사람인데 얼마나 기쁜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자, 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그 구속 공소장 나왔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건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어쩌고 이렇게 써 네.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지금 뒤집어지고 네.
뭐 지금 뒤집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갑니다만은 아직은 재판 중에 있다는 거. 김용식 측에서는 완전 창작이다, 소설이다. 어차피 나를 공소제기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 아니었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을 갔다. 이제는 네. 판사님들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할 거냐? 얼마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이제 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의 기소 독점지가 가지는 폐해라는 거. 폐해죠. 그래서 그걸 분리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검찰개혁 했으나 결국 잘안 실패했기 됐지. 때문에 오히려 더 후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건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오늘 나서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제가 다 도와줬지만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는 불로소득을 얻어가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저한테 빵이라도 정말 사십시오. 네. 네, 최진봉 교수님하고 여기까지 말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